이제 추가적으로 한 군데 더 짚고 가실 부분은 이제 세월호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는데, 여기 정부 대응들을 이제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초기 이제 멤버였는데요. 그래 그때 욕 엄청 먹었습니다. 왜 그 수사권 안 주냐? 세월호 특조위에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판단입니다. 이건 국난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당과 협조해서 세월호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 욕구가 강하다. 철저히 막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우리 김영호, 예, 김영호 유민 아빠 선생님, 예, 유민 아빠 단식할 예. 때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동조 단식 뭐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자살 방조죄다. 예, 자살 방조죄. 예, 그러니까 배워먹은 법 지식을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된다는 법꾸라지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법 뭐라고요? 법 플러스 미꾸라지 합성. 법꾸라지. 의원님 그거 히트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자살 방조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자살 방조죄를 맨 앞에 쓴 이유는 유민 아빠가 죽길 바란 겁니다. 실제. 그리고 나서 거 봐라 동조 단식한 뭐 문재인을 비롯해서 같이 동조 단식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니들은 자살을 방조한 놈들이야 라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기획이 있었던 거예요. 초반에. 잘 보신 겁니다.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단식할 때니까 미래에 죽는 것을 당연히 그렇죠. 전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법률 구성을 한 거죠. 실제 유민 아빠가 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방해한 정황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눌 때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이해가 안 갔다고. 왜 갑자기 나를 병원에서 쫓아내는지 쫓겨났어요. 충분한 기간 동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유민 아빠가 이제 자기는 그걸 느껴서 집에 들어가서 자물쇠를 안쪽에 다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고 느꼈대요. 실제. 이 자살 방조죄라는 거를 기획했다는 걸 몰랐지만 자기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네. 내가 나를 죽길 바라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관심이 유민 아빠로부터 이제 멀어지니까 관두가 어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황이 한참 뒤에 왔다든가 그러면 그 양반이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교황 얘기 말씀하시니까 이 업무 일제는 교황이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교황성화가 오해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계신 동안 엄청나게 정말 엄청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마땅했는지 너무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라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관종이네 관종.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가장 이제 뭐 최근에 까여진 것 중에 가장 핫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시신이냐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책임이고 부담이다. 부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악마적이에요. 특히 세월호 대처하는 걸 보면 김기춘의 그 대처 방식은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일베가 폭식투쟁 뭐 이런 거 하면서 마무리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요건으로 모욕했던 건 있잖아요. 근데 요건 말고 자살 방조 유민 아빠 관련해서 그렇게 공세를 취했는데 나머지는 안 그랬겠냐 이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약간 정도 느끼는 사이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들이나 생존자들이나 모두가 다 관련자 전원이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례들을 모아서 그때 당하고 있을 때 하나하나 모아서 대응해야 되겠다고 그때 당시 이미 나섰던 분이 있어요. 그 희생된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5반 박성호 학생의 큰 누나 박보나라고 합니다. 유가족 분들이 다 개개인이 힘든 세월을 겪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박보나 씨가 가장 힘들었던 사람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댓글 하나를 보기도 힘든데 이 댓글을 모아야 돼. 이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죠, 말하자면. 저는 5월 말부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비방글 언론 모니터링 팀을 꾸려야겠다고 하셨고 그중에서 비방글이 많이 나오니까 비방글 모니터링을 형제자매인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시작했는데 시작하게 됐는데 힘들지 않았냐 이거죠. 저희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도 있고 생존 학생들을 비방하는 글도 있고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글까지 있어서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부에 불과해요.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해라.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의 워딩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미친 것들이 설치는 세상. 왜 설치냐? 자, 부모들은 자결해야 된다. 유가족은. 부모들을 자결하라는 식의 공격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돈 얘기를 합니다. 꼭 혈세. 세트예요, 세트. 돈 얘기하는 게. 이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게 엄청 많았죠. 이전에는 세월호와 관련해서 그냥 유가족이랑 뭐 생존자, 희생자를 그냥 모욕하는 글이 많았다면 특별법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것들을 많이 요구한다 라면서 비방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야당에서 특별법 만들고 뭐 말들이 많았잖아요. 조사권을 넣네 안 넣네. 응? 그런데 그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도. 그렇죠.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광고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문화일보에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슨 추모 광고인 것 같잖아요. 그 2014년 재보궐 이틀 전에 문화일보에 광고를 내요. 광고를 낸 사람도 없어요. 누가 냈는지. 어버이 연합에서 낸 거. 물론 나중에 밝혀졌죠. 내용이 뭐냐면 완전 날조야.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 중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했던 특별 이 법안에는 내용이 그렇죠. 의사자 지정, 뭐 추모공원, 추모비 이런 내용들도 뭐 있었고 평생 노후 보장, 뭐 평생 지원, 특례 입학, TV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공공요금 감면.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주장했던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새정치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에도 있고 이 부분의 일부는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에도 일부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네네. 것들. 예.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들 중에 가장 자극적인 걸 모아서 이게 법안에 들어갔다고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이게 다 날조라는 거죠. 완전히 날조인데 일단 이거를 광고를 내요. 광고를 낸 다음에 광고가 나왔잖아요. 왠지 기정사실 실제 사실 같잖아. 이거 연락에 뿌립니다. 연락에.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직접 또 유포를 해요. 내용이 사실이 아닌 줄 모를 수가 없죠. 국회의원이니까. 카톡에도 뿌리고 뭐 게시판에도 뿌리고 엄청 뿌려도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연평도 전사한 군인들 그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날조로 시작하죠. 그런데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들어있는지 개개인들이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이걸 기정사실을 마구 뿌리는 거예요. 연락에.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일베가 또 마구 공격을 하죠. 그리고 이걸 받아서 종편이 또 마구 뿌립니다. 종편도 기정사실이냐 마구 뿌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받아요. 실제 유가족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유가족들이 엄청난 비난을 받는데 유가족들이 그런 주장을 한 적 없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됐죠. 이때 이제 돈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돈 때문에 지금 투쟁하는 사람들로 만들죠. 시체 장사한다. 네, 시체 장사 단어가 그때 등장해요. 그거는 4월 23일 날 특별법 만들기 전에 이미 어떤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 유가족들이 시체 장사한다고 4월 23일이면은 사건이 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많은 미수습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의원들이 했던 말들을 시민들이 따라하고 그 이후에 특별법 때는 진짜 유가족들 하는 거 봐라. 유가족들이 이런 거 주장한다. 유가족들은 자식 팔아서 시체 장사하는 거다. 사람들이 가장 아파한 데를 가장 아프게 찔러가지고 주저앉히거든요. 기본적으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유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이제 일베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예를 들면 유민 아빠가 단식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해요. 어떻게 모욕하냐. 도쿄 핫 포르노라 이거지. 그래놓고 이런 사실을 달아요. 침대 옆에 유민 아빠. 유민이 동생이에요. 네, 동생, 딸이
정문화를 갔는데 이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게 도쿄 핫 AB라고 일베에서 돌려요. 나쁜 새끼들. 이게 악마 새끼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모든 미디어를 다 동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게시판에 트윗이나 했을 줄 알죠?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세월호 여자 시체 삽니다. 어쩌고저쩌고. 실제로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좀 생각보다 많았는데 특히 학생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들도 많아서 가족들이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꺼져 조용히 자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 사건 이후에 이렇게 모욕받고 비방글을 보면서 상처받았던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의 실태조사를 했었어요, 작년에. 네. 그 과정에서 저희 유가족이나 뭐 미수습자 가족, 생존자 가족뿐만이 아니라 안산 시민들도 이렇게 좀 상처받고. 그렇죠. 이 작전을 보면요. 그 주변에 아무도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유가족, 뭐 생존자들 니들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생존자. 살아 돌아왔던. 네. 그리고 희생자.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 모조리 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여기 세월호 유가족들을 돕는다고 어쩌고 하다가 나까지 큰일 나겠구나 싶은 정도의 공격을 마구 전방위로 모든 미디어를 다 동원해서 온라인에서 하다가 얘네들이 거리로 나가요. 거리로. 오뎅이라고 표현해요. 얘네들이 희생자를. 원래 있던 사진에다가 포토샵으로 네.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지들이 일베나. 한 거죠? 네. 네. 원래 있던 사진을 글자만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올려놨던 거거든요. 희생자가 언어에서 특등 오뎅이라고. 이런 글이 이거 하나가 아니에요. 진도 밤바다. 아름다운 오뎅이 있어.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런 걸 보면서 어떻게 견디셨어요? 이렇게 힘든데 다른 가족들이 상처받고 있는 거 또 내 동생과 내 동생들 선생님을 욕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더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더 보고 빨리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져서 계속 볼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참고. 이 중에 이제 모은 것 중에 일부거든요. 아주. 더 심한 것도 있어. 그리고 이제 생존 학생들도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근데 생존 학생들의 증언을 파파이스에서도 한번 담은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편집 요청이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편집 요청이 왔던 이유는 뭐냐면 어디 등장하면 이런 식으로 공격받는 겁니다. 견딜 수 없게.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두려워서 아예 이런 데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사실 생존 학생에 대한 비방글은 아니고 예. 2014년 당시에 생존 학생들의 선배들 있잖아요. 희생 학생들. 3학년들. 네.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공부하기 힘들었으니까 특별 전형을 이 친구들도 해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이건 비방글이 그냥 단원 많았고. 학생들이네요, 그냥 말하자면. 그 근데 사람들. 생존 학생들도 올해 뭐 14년도부터 작년 말까지 특별 전형으로 엄청 많은 욕을 이런 비슷한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욕하는 거죠. 생존 학생들이나 저렇게 글을 쓴 사람들, 저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을 누군지 찾아보기도 하고 신고도 하고 뭐 심할 경우에 법적 조치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든가요? 제가 초반에 인터뷰했을 때는 40, 50대 분들이 제가 고소했던 건들 중에는 40, 50대 분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특조위에서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20대들도 많았고 10대도 많았다고 네.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이 나치 전범들 찾아내듯이 모두 다 찾아내야 돼요. 다 찾아내가지고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다 처벌해야 돼요. 시간이 지났다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자국에서 벌어진 참사를 자기 정권에 분리할까봐 자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제가 보기엔 극악한 범죄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시했고 누가 움직였으며 그리고 실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인 가장 아랫단의 일베를 포함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다 잡아야 돼. 실제로 저런 발언, 글 이런 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지금 재판 중인가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던 글들 중에 어느 정도 고소해야겠다는 건들은 이미 14년도에 고소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처벌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 벌금이나 뭐 처벌이 조금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초반에 의원이 뭐 유가족들 시체 정사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런 글들, 이런 발언들을 시작으로 뭐 세월호는 교통사고다, 뭐 다른 유가족에 비해 세월호 유가족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유가족만큼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는 발언들, 이런 댓글들은 솔직히 그 의원들이 말을 하면서 시민들이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인터넷 상에서도 계속 올렸고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같이 동조했었고. 근데 그렇게 발언했던 막말을 했던 의원들이나 막말을 했던 목사나 그 사람들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어요. 이런 걸 가장 적극적으로 유포했던 게 MBC예요. MBC 뉴스가 이런 거 나오기만 하면 유포해요. 그리고 조중동도 그러니까 걔는 원래 그렇고. 응? MBC가 4월 사건이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세월호 실종자들이 엄청 많았을 때 세월호 보상금은 얼마인가 이걸 내면서 그렇죠. 휴대폰은 보상 얼마.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한 게 MBC고 그 이후로도 이런 논란을 가장 논란도 아니지 만들어낸 거지.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어요, MBC가. 생존자들 특례 입학에 대해서도 왜곡 보도를 하면서 생존 학생들이 엄청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 메커니즘으로 다 조진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기만 하면. 언론이 얘기했을 때 SNS에서 퍼지면 SNS에 퍼지는 그런 것들을 또 언론이 얘기하고 뭐 SNS에서 얘기했을 때 했던 내용들을 언론이 얘기한 다음에 그걸 또 SNS에서 막 유통하고 얘기하고 이런. 그렇죠. 그렇게 증폭시키는 메커니즘을 자기들끼리 굴려서 최대한 퍼뜨렸고 이건 개인이 개인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기획이고 공장이고 이 끝에 누가 있냐고. 나는 김기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강력하게 추론하는 거지. 국민적 비난이 일도록. 지금은 그러면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일은 14년 한 8월 9월쯤에 네. 제가 이건 유가족이 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든 일인 것 같다고 하셔서 그때는 4.16 연대에서 네. 담당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멈춘 상태죠. 어느 정도. 네, 그 이후로는 고소 고발된 건은 없고 시민들이 많은 제보를 해주셨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좀만 기다려봐요. 네. 고소고발연대를 만들 테니까. 고소고발연대를 만들면 그때 대변인을 맡아줘요. 네. 혹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최순실 사태가, 국정농단 사태가 이렇게 터지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세월호 그만 좀 해, 세월호 이제 지겨운데 이제 빨리 끝내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많은 진실들이 점점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 대체 대통령은 무얼 했냐,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하면은 그 눈초리들을 되게 많이 받았고, 도보행진이나 이렇게 광장에 나가거나 이럴 때마다 되게 많은 욕을 먹었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있다는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아직 많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탄핵하고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쁜 짓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끌어내리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함께 하실 테지만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는데도 지금 저희 가족들이 2기 특조위도 준비하고 특별법도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민조사단을 출범해서
저희 유가족과 연대, 4.16 연대와 많은 국민들이 같이 직접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을 해 나갈 건데 그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도움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월호 계속 잊지 말고 잠깐 지겨웠고 피하고 싶던 일이었지만 이 진실이 다 밝혀져야지만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고 다시 만나러 갈 때 저희가 떳떳하게 만나러 갈 수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갖고 잊지 않고 행동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있다고 느꼈대요. 실제 이 자살 방조죄라는 거를 기획했다는 건 몰랐지만 자기가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죠. 네. 내가 나를 죽길 바라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러다가 그 관심이 유민 아빠로부터 이제 멀어지니까 그 관두가 어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황이 한참 뒤에 왔다든가 그러면 그 양반이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 교황 얘기 말씀하시니까 네. 이 업무 일제는 교황이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교황성화가 오해가지고 우리 언론들이 계신 동안 엄청나게 정말 엄청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마땅했었는지 너무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한다라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관종이네 관종.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이게 가장 이제 뭐 최근에 까여진 것 중에 가장 핫한 그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시신이냐 해서는 안 된다. 정부 책임이고 부담이다. 부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악마적이에요. 특히 세월호 대처하는 걸 보면 김기춘의 그 대처 방식은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댓글 하나를 보기도 힘든데 이 댓글을 모아야 돼. 이 사람이 하기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죠, 말하자면. 저는 5월 말부터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비방글 언론 모니터링 팀을 꾸려야겠다고 하셨고 그 중에서 비방글이 많이 나오니까 비방글 모니터링을 형제자매인 너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시작했는데 시작하게 됐는데 힘들지 않았냐 이거죠. 저희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도 있고 생존 학생들을 비방하는 글도 있고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글까지 있어서 그 글을 보면서 많은 상처를 받으니까 더 많은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다 해서 하기 싫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부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일부에 불과해요.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해라. 이게 김기춘 비서실장의 워딩 아닙니까? 실제로 어떻게 했나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미친 것들이 설치는 세상. 왜 설치냐. 자, 부모들은 자결해야 된다. 유가족은. 부모들을 자결하라는 식의 공격이 엄청 많았어요.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한 군데 더 짚고 가실 부분은 이제 세월호 부분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는데 여기 정부 대응들을 이제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초기 이제 멤버였는데요. 그래 그때 욕 엄청 먹었습니다. 왜 그 수사권 안 주냐? 세월호 특조위에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판단입니다. 이건 국난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당과 협조해서 세월호 좌익들 국가기관 진입 욕구가 강하다. 철저히 막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우리 김영호, 김영호 씨, 유민 아빠 선생님 예, 그 유민 단식 아빠 때. 단식할 때 가서 이렇게 격려하고 동조 단식 뭐 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자살 방조죄다. 네. 자살 방조죄. 그러니까 배워먹은 법 지식을 이런 데 써먹으면 안 된다는 법꾸라지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법 뭐라고요? 법 플러스 미꾸라지 합성. 법꾸라지. 의원님 그거 히트 못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자살 방조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이 자살 방조죄를 맨 앞에 쓴 이유는 유민 아빠가 죽기를 바란 겁니다. 실제. 그리고 나서 거 봐라 동조 단식한 뭐 문재인을 비롯해서 같이 동조 단식했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니들은 자살을 방조한 놈들이야 라고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던 기획이 있었던 거예요. 초반에. 잘 보신 겁니다. 자살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단식할 때니까 미래에 죽는 것을 당연히 그렇죠. 전제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법률 구성을 한 거죠. 실제 유민 아빠가 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방해한 정황들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모시고 얘기를 나눌 때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그때는 자기가 이해가 안 갔다고. 왜 갑자기 나를 병원에 쫓아내는지 쫓겨났어요. 충분한 기간 동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유민 아빠가 이제 자기는 그걸 느껴서 집에 들어가서 자물쇠를 안쪽에 다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자기를 죽일 수도 일베가 폭식투쟁 뭐 이런 거 하면서 마무리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요건으로 모욕했던 건 있잖아요. 근데 요건 말고 자살 방조 유민 아빠 관련해서 그렇게 공세를 취했는데 나머지는 안 그랬겠냐 이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약간 정도 느끼는 사이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나 희생자들이나 생존자들이나 모두가 다 관련자 전원이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근데 이 사례들을 모아서 그때 당하고 있을 때 하나하나 모아서 대응해야 되겠다고 그때 당시 이미 나섰던 분이 있어요. 그 희생된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5반 박성호 학생의 큰 누나 박보나라고 합니다. 유가족 분들이 다 개개인이 힘든 세월을 겪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박보나 씨가 가장 힘들었던 사람인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